오늘 기아가 더 기아 레이 전기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1회 충전 가는 거리 복합 205km, 도심 233km가 되겠습니다. 복합 전비는 1kWh에 5.1km를 달릴 수 있는, 서울시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구매 보조금을 한 647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2,127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차는 PBV, 그러니까 나중에 목적형 기반의 자동차 구현하는데 어떤 베이스가 되는,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이제 간파할 수 있는 그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아에서는 이 레이 EV의 판매, 그리고 이제 어떤 구매자가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걸 전부 다 빅데이터를 지금 연구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향후 PBV 시장에 대해서 간파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그 밴 모델 2인승 밴하고 1인승 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전장이 지금 3595mm이거든요. 전고는 1710, 전폭은 1595, 축고는 2520. 물리적 수치는 변함이 없죠. 사이즈 안에서 이 차량을 2인승으로 만들고 1인승으로 만들고 4인승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시트 베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특히나 이제 1인승 밴 같은 경우에는 차량 1인 탑승하고 나머지는 다 적정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4인승 밴 같은 경우에도 풀플랫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정 공간의 용이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하게 어떤 곳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캠핑하는 공간에서도 여유롭게 유틸리티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에어컨을 틀면서 안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레이 EV에 대한 활용성이 정말 많습니다. 리빌더 업체들 같은 경우 캠핑카로 이노베이션 시킨다든지 완전히 차량을 그 목적형으로 바꾸는 그런 베이스 모델로 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지금 레이를 가지고 캠핑카로 만드는 사례도 지금 지난해에도 좀 엄청 많았잖아요. 배터리 전기차로 나온 이 레이 전기차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이제 많이 좀 떨어뜨리는, 활용성에다가 가성비까지 갖춘 그런 모델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 EV에는 150kW급의 급속 충전기로 40분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용량을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구동 모터는 최고 출력이 63.3kW, 약 87마력을 일으키고요. 최대 토크는 147Nm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가솔린이 약 한 76마력 정도 이렇게 났다고 좀 보시게 되면은 좀 출력도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4인승 승용 같은 경우 라이트 트림, 제일 낮은 트림이 2,775만원, 에어가 2,955만원, 그리고 밴 모델이죠. 앞좌석 2명 타고 뒤에 다 적재 공간을 쓸 수 있는 2인승 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2,745만원, 에어가 2,795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승 밴이 라이트가 2,735만원이고요. 에어가 2,780만원입니다. 이 가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4인승 승용이나 1인승 밴이나 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1인승 밴 라이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약 한 4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밴 모델의 안에 특성을 좀 살려서 또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리빌딩 하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1인승 밴이 최고죠. 실구매가는 보조금을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512만원이 국고 보조금이 나오고 지자체 보조금이 한 135만원 나오거든요. 이 차가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합치면 647만원 정도 서울시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4인승 승용 라이트 트림으로 맞춰진다면 가격은 2,128만원이 실구매가의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4인승 승용 에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2,308만원, 이렇게 해서 한 2천만원대 초반대로 차량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죠. LFP 배터리가 예전에 LFP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나온 최신 LFP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도 좋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면도 좋기 때문에, 최근에 KG모빌리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 EVX에다가 블레이드 LFP 배터리를 장착을 했는데, LFP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쁜 선입관 이런 것들이 아마 토레스 EVX부터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차량이 지금 1회로 433km를 달립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산 모델 Y 같은 경우도 LFP를 넣었지만 350km밖에 못 달리거든요. LFP가 화재 안정성에도 좋고 주행거리도 잘 나오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3박자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후륜구동 RW 기반의 모델 Y를 국내 다시 재출시했습니다. 가격은 5,69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새는 주행거리가 가성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국내에서 인정받은 키로수가 350km예요. 주행거리가. 레이 EV 같은 차량에도 LFP가 적당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차가 레이 EV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인승 밴 차량이 향후 이 기아가 지향하고 있는 이 PBV 시장에 대해서 베이스로 그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어떻게 팔리고 어떤 성향이 누가 샀는지 이 부분을 빅마켓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그런 방향성을 지금 기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레이 EV에 대한 기아의 이 공들임이 안에 뭐 캐빈룸 보게 되면 실내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어떤 기어 노브 중앙 부분 센터페시 했던 걸 다 이제 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4인치 타이어 기준으로는 1kWh에 5.1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전비 효율도 좀 갖추고 있고요. 안에 실내를 가보게 되면 10.25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또 시동 버튼이 통합된 칼럼식 타입의 전자식 변속 레버 버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동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전원 인가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아는 지금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6,000대 이상 접수됐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올해 판매 목표치에 4,000대 설정했는데 이거의 50%를 초과 달성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이스 EV 4인승 승용, 2인승 밴, 1인승 밴 이 세 가지 모델과 또 라이트 에어 이 두 가지 트림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1인승 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한국 GM에서 라보와 다마스가 있었잖아요. 1년부터 창원 공장에서 생산해 오다가 올 1분기 한국 GM에서 단종됐죠. 기존 다마스와 라보 LPG 모델이 1천만 원대 안팎이었죠. 상당히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다마스와 라보는 LPG를 또 연료 썼죠. 그래서 유지비 면에서도 강점이었고 또 우수한 차량 활용성, 최적화된 또 적재량 400km 이상을 적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딜리버리 이쪽 시장에서는 대체 불가 차량으로 인기를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용이 이제 인건비가 증가를 하고 또 차량 주행 안정성 또 차체 제어 시스템 ESC가 또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역사 속은 사라졌지만 왕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배달업계, 또 소상공인, 심지어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를 아쉬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시장을 이 레이 EV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다면 1,000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면 참 더 좋겠는데 말이죠. 네, 1,000만 원대라고 해도 뭐 1,800만 원 뭐 이렇게 가정에서 받아들이는 그 느낌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더 가격 할인 정책으로 가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소상공인들의 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또 2030 세대한테는 생애 첫 전기차 이런 컨셉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레이 EV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전기차가 그렇게 판매량이 예년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가성비적인 우위 모델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레이 EV가 올 하반기에 주목받을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초이스한 오늘의 덕화 이야기 기아 더 뉴 레이 EV였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처럼 PBV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수입 상용차 판매 1위를 한 제이스 모빌리티에서 나온 ETVN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역시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가성비 우위의 밴 모델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레이 EV에도 이 CATL이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CATL에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향후 PBV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모델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갖고 들여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차량의 상품성을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지금 이 차는 도심에서 227km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그리고 전비는 1kW 시당 5.1km입니다. 1회 충전 상온에서는 245km를 달리고요. 저온에서는 196km를 달립니다. 고속에서는 168km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고요. 전비는 1kW 시당 3.8이고요. 1회 충전 주행 거리 상온에서 181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복합으로 따지면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200km이고요. 전비는 1kW 시당 4.4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216km 달릴 수가 있는데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재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토레스 EVX도 그렇고 지금 레이 EV도 그렇고 중국산 CATL, 중국산 BYD 배터리를 장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술적 우위가 이제 많이 좀 다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ET밴 모델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인데 상용차 부분에서 1위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땐 1,900만 원대로 실구매가가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차체 바디에서도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전폭이 1.5m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목 대장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마스와 스타리아의 그 사이급에 있는 컴팩트하면서도 활용성이 높은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2인승 밴, 4인승 밴이 나왔는데요. 시트 부분 같은 경우도 동급의 중국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도에 이르는 그 시트에다가 착자감도 되게 안 좋은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ET밴 요 모델은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DC 콤보 방식의 충전 방식을 그 충전구가 후드를 열고 충전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측면 부분으로 DC 콤보 타입의 충전구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에 듀얼 에어백을 갖추고 있었고 전동 사이드 미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재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차를 또 캠핑카로 리빌딩 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그런 베이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4밴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에어덕트가 또 따로 천정 부분에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만큼 곳곳에서 이런 PBV 시장에 적합한 차량으로 나오는 미니밴, 그 다음에 중급밴, 준준형 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대차 기아도 이 부분에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전 봉고, 기아가 예전 봉고 시리즈로 인기를 얻고 그 뒤에 베스타라는 인기를 얻었듯이 이쪽 상용차 밴에 대해서 이 베스타의 어떤 그 예전의 헤리티지를 이은 새로운 전기차를 지금 모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시기적절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 차에 대한 시승 영상기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